북한산에서 흘러내린 두 개의 능선 사이 첩첩하게 여며진 산자락에 위치한 진관사. 고려를 침입한 거란을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했던 고려의 임금 현종이 초조 대장경을 간행하던 해에 창건했다는 천년고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승유억불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던 조선시대에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경내에 59칸의 수륙사가 설치되고 공식적인 왕실 천도제인 국행수륙대제를 봄, 가을로 장엄하게 지내온 내력이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한글 창제의 주역인 세종과도 인연이 깊어서 새로운 문자 창제에 몰두해 있던 시기인 세종 24년에는 진관사를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 집현전 학자들을 위한 사가독서의 장소로 지정하기도 했다.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고, 그다음에 월인석보에 관한 세 가지 이제 문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우선 석보상절 자체만 두고 보면 우리 글자로 만들어진 최초의 산문입니다. 세종 임금은 세종 28년 9월 상한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해례본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반포라고 되어 있지만 실록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기록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을 거쳐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해례본을 통해 우리가 그날쯤 아니면 세종 28년 9월쯤 해서 훈민정음이 해례본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해인 세종 29년 1447년입니다. 그해 7월쯤 석보상절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29년은 소나무가 돌아간 일주기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의 추천, 우리가 얘기하는 레코멘데이션이 아니고 왕생육락하라는 그 추천을 위해서 일주기에 맞추어서 간행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보상절의 석은 석가모니의 석입니다. 보는 족보 할 때 보입니다. 그래서 생애 일대기와 그 40여 년 동안 설법한 경전의 내용, 그것들을 자세히 하게 쓸 것은 굉장히 자세히 하게 쓰겠다. 생략할 것은 과감히 절약하겠다 해서 석보상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현생, 내생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다 아시는 대로 부처님의 일대기 외에도 여러 경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편찬을 한 것은 일단은 당시에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 한글에 대한 그 인식이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특히 유신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춤과 효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모후를 추모해서 경전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반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디에 근거도 없지만 세종대왕은 매우 지혜롭게 공격을 피해 나가시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그리고 그것은 모후를 추모하는 그런 글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께서 그 신미 스님께 그 아들 문종에게 그 하사라는 26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국 2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그 훈민정음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 석보상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덕과 복덕을 짓는 그런 윤리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석보상제로 또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